펀치 강용석 변호사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강용석입니다. 야, 저 좌파들의 패악질이 정말 가도 끝이 없네요. 네, 이 뭐 후보를 잘못 냈다는 생각은 요만큼도 안 하고, 네, 이 그냥 자기네를 건드리는 누구나 다 탄핵할 수 있다. 이 탄핵이 정말 뭐 네. 조자룡, 헝칼 뭐 온갖 하여간 모든 그 해결 방법은 탄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같아요. 지금 탄핵에서 진짜 우리 법이 좀 잘못되어 있는 거가 있어요. 네, 국회에서 탄핵 의결을 하는 순간 직무 정지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네, 아니, 그러니까 탄핵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심판 결정이 내려지면 뭐 직무 정지가 아니라 그냥 해임되는 건데 네, 그때까지는 직무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이것들이 이런 식으로 탄핵 공세를 못 필 거 아니에요. 네. 형사소송을 해도 검찰에서 기소를 해도 네. 대법원에서 확정될 때까지 무죄 추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네. 그러니까 뭐 5년 걸리든 10년 걸리든 뭐 재판만 끌면 가능한 걸로 네. 돼 있는데 예. 이 탄핵은 똑같은 재판 절차를 거치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예. 이 직무정지를 해놓은 거 이건 아마 개헌을 하게 되면 반드시 고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헌법에 그렇게 규정을 해놓는 바람에 네. 뭐 87년에 그런저런 생각을 하고 만든 규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거의 한 15년 동안은 한 번도 쓰지 않았다가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처음 쓰이기 시작하고 나서 그동안도 그 후로도 계속 안 쓰다가 이번 국회 또 지난 국회 민주당이 150석 이상 장악한 국회에서 갑자기 탄핵이 전가의 보도로 작용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뭐든 뭐 눈에 거슬린다 싶으면 일단 탄핵해서 업무 정지시켜 놓고 보자. 이런 상황이 되니까 지금도 대법원장 뿐만 아니라 이번에 유죄를 쓴 19명 그러니까 네. 총 10명의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전부 탄핵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게 내란이죠, 사실은. 헌법기관을 마비시키는 건데 그게 내란입니다. 대법원이 그렇게 이것들 주장대로 뭐 저는 감히 그렇게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네. 한다고 칩시다. 네.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과 그 10명의 대법관이 탄핵에 대해서 직무 정지가 되면 네. 대법원은 그 나머지 2명으로 가동이 됩니까? 직무가 마비되는 거죠. 직무 자체가 마비되는 거죠. 마비됩니다. 그건 네. 불가능한 거죠. 네, 이제. 네. 어떤 재판도. 네. 어떤 재판도 못 합니다. 예. 네. 하여튼 이것들이 그러니까 이 강영석 변호사 말씀대로 그러니까 이게 내란이라는 거예요. 이게, 네. 이게 국가 전복이라는 거죠. 네. 지금 그걸 선동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내란 선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거기에다가 이것들이 말이죠. 그 고등법원의 형사 7부 네. 이 사건이 이제 파기환송돼서 배당된 네. 여기도 탄핵하겠다고 지금 설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배당 받은 거 말고는 아무 뭐가 없는데 배당 받은 걸로 탄핵이 돼요 이제?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광란의 현장에서 광란적 행태를 보이는 거를 네. 국민들이 응징하는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들이 이제 지지율이 그런 행태를 보이면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지가 않고 계속 버텨주니까 아하. 뭘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예. 근데 지금 12일부터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는데 네. 선거운동 기간 중에 잡혀있는 재판이 5번입니다. 네, 지금 학예환송심만 잡혀있는 게 아니라 네. 대장동 재판도 2번 잡혀있고 네. 위중교사 재판도 기일이 변론 기일이 한 번 잡혀있고 결심하겠다고 하는 기일이 6월 3일이라서 6월 3일 대선 일자 전에 이제 잡은 거기 때문에 네. 6월 3일에 대선 일자가 잡혀있어서 그걸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이럭저럭 그 재판 잡혀 있는 것들이 5번인데 지금 처음에는 파기환송심 기일만 어떻게 연기해달라 이러다가 네. 이제는 그 재판 5개를 다 연기시키겠다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그거 연기 안 하면은 조희대 탄핵이다 지금 이렇게 협박하고 있는 그런 거죠. 예.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런 저 1심 법원이나 2심 법원의 재판 기일까지 다 조정을 할 수는 있어요? 아니 그런 건 아니죠. 판사들은 어차피 다 각자 움직이니까 대법원장의 어떤 방침 같은 거는 따를 수 있지만 그렇죠. 기일 같은 거를 뭐 대법원장이 시키는 대로 뭐 며칠로 잡고 이런 거 전혀 아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 판사들도 지금 황당하겠죠. 정상적으로 지금 진행하던 재판이 갑자기 이 피고인이 대선 후보가 되니까 이걸 연기해달라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그럼 지금 저 종북 수사파 저것들은 조이대한테 정치해라 지금 이렇게 압박을 하는 거네. 뭐 그게 정치지. 판사들을 네. 판사는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만 재판을 하는 거고 네. 대법원장이 지시한다고 해서 판결 지시할 수도 없지만 지시한다고 해서 판결 재판 이걸 진행에 관여하거나 이런 것들은 안 되는 거거든요. 네. 불법을 하라고 지금 시키는 그렇지. 거죠. 네. 네. 불법 안 하면은 탄핵하겠다. 네, 불법 안 하면 탄핵하겠다 지금 그런 거죠. 그거 하려면 법원행정처 통해 가지고 해당 재판부에다 연락해서 재판 일정 조정해 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그거 했다고 해가지고 사법농단이라고 양승태 대법원장 어. 구속시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조이대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불법 저질렀다가 나중에 감옥 가는 것보다는 그냥 탄핵 당하는 게 낫겠네. 탄핵 당해도 어차피 돌아올 테니까요. 네. 며칠 만에 돌아오느냐의 차이지. 지금 윤 대통령 빼놓고 나머지 다 탄핵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글쎄. 네. 예. 이게 아까 강영수 변호사 말씀대로 이 정도 폐악질이면은 지지율이 떨어져야 되는데 네. 이게 왜 지지율이 안 떨어지나 모르겠네. 이게 여론조사가 조작되는 건가? 아니 근데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제 뭐 이재명하고 거의 동일 시대 자기 스스로가 동일 시대에 있기 때문에 이재명을 무죄라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이제 이재명 골수 지지자들을 몇 명 얘기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재명이 유죄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 재판 자체가 탄압이고 이게 사법 탄압이고 검찰이 할 땐 검찰의 탄압이고 법원이 하면 사법부의 탄압이고 네,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하면 대통령의 탄압이고 정부의 탄압이고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무죄인 사람을 탄압한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뭐 무정 논리죠 무정 논리. 누가 뭐라 그러건 하여간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 아버지는 이미 이재명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는 개딸들은 뭐 무슨 일이 벌어져도 어쨌든 이재명에 붙어 있을 거예요. 이제 중요한 거는 그것만 갖고 대선에서 이기면은 이제 우리는 방법이 없지. 네. 근데 그것만 갖고는 대선 못 이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래도 이재명은 싫다. 민주당 내에서도 그래도 이재명이 싫다. 이런 분들도 있고 또 그리고 이 선거 자체에 관심이 없고 나는 정치에도 관심이 없어. 아예 무당층 또는 정치 무관심층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요. 네, 결국 그분들이 이 투표장에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인데 그분들로 하여금 분노를 느끼게 해가지고 투표장에 나가서 사실 투표는 누구를 지지해서 찍는 표도 강하지만 누구를 절대 안 되게 하겠다고 해서 찍는 표가 사실은 훨씬 표심이 강하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노해서 투표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그 분노의 그릇을 제대로 받아내고 있느냐 그걸 지금 국힘이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걸 좀 봐야죠. 알겠습니다. 자, 우리 쪽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네. 이 권성동이 하고 권영세가 오늘 여론조사를 하겠다고 계속 고집을 우기고 있는데 이 여론조사가 뭐냐면 단일화, 이 국민의힘 전 당원을 상대로 단일화 필요하냐 아니냐 이걸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냐 80%냐 90%냐 이제 그거 확인하려고 하는 건데 그래도 이제 숫자가 나오면 압박하기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 압박용으로 하는 거죠. 대통령 후보를 자기들이 뽑아놓고 이렇게 압박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참. 아니 대통령 후보의 권위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건데 이게 참 재밌는 게 그 김문수 캠프에 나름 이제 현역 의원들이 몇 명 있었잖아요. 사실 그 직접 들어가서 열심히 뛴 의원들이 몇 명 없습니다. 박수영 의원하고 장동혁 의원, 뭐 김미애 의원이 중간에 이제 지지 선언하고 뭐 그리고 또 몇 명 있을까요? 엄태영 의원이나 뭐 좀 일찍 결합한 사람 몇 명 해도 10명이 될까 말까 하는 수준인데 그 사람들이 다 뛰쳐나갔다는 거거든요. 지금 캠프에서. 그러니까 지금 김재원 실장 뭐 차명진 의원 뭐 이런 전 의원 뭐 이런 분들 정도만 원래 멤버들만 남아 있고 현역 의원들은 사실상 장동혁 의원까지 그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전화해 가지고 사무총장 하지 마라. 그냥 이양수 위임하겠다. 그러니까 그냥 그러면 자기는 원래 단일화하려고 여기 들어온 거니 그럼 그렇게 해라. 그러고는 이 캠프에서 나가버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역 의원들 의원총회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6일, 7일 뭐 오늘도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한다는 거 그러니까 5일, 6일, 7일 계속 오늘까지 계속 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이 현역 의원들을 꽁꽁 묶어 놔가지고 이 김문수 캠프하고 결합하는 걸 막고 김문수 후보의 입장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일단 당의 후보가 됐으니까 어. 컨벤션 효과를 좀 받아가지고 기존 지지율을 다 흡수하고 또 당의 선대위 같은 걸 꾸리는 과정에서 선대위원장 임명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지지율이 좀 높아져가지고 네. 무소속 한덕수 후보를 충분히 압도할 수 있다 이런 계산을 하고 뛰었을 텐데 갑자기 후보가 되자마자부터 이제 그냥 경선이야. 다시 그러니까 4차 경선이에요. 이거는 당의 후보와 무소속 후보와의 단일화 경선이 아니라 단일화가 아니라 그냥 4차 경선. 마치 한덕수 후보가 당 후보인 것처럼 그러니까 부전승으로 올라가서 부전승으로 먼저 기다리는 거야. 올라와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니 이게 너무 불공평한 근데 거 아니냐. 지금 아무리 이런 입장에서. 정치 도의가 땅에 떨어졌다 해도 이거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참 이게 지지율이 깡패인데 이게 김문수 후보가 억울하지 않으려면 지지율에서 압도를 해버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네. 지지율에서 단 5%라도 한덕수 후보를 앞서게 되면 그럼 당당하게 그래 당장 하자 내일 하자 이렇게 해도 이길 수 있다는 게 되는데 김문수 후보는 시간을 조금 벌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벌써 이제 어제부터는 비슷비슷한 결과들도 나오거든요. 그렇지. 네, 펜앤마이크나 뭐 이런 몇 개 결과를 보니까 거의 붙었더라고요. 거의. 그러니까 내일이나 모레 뭐 한 시간이 좀 한 일주일만 있으면 충분히 앞설 수 있다. 그리고 당에서 선대위 꾸리고 이렇게 그 당에서 모양새를 갖춰나가는 건 좀 이렇게 이벤트성이 되는데 한덕수 후보는 혼자서 지금 누구 만난다, 뭐 관훈 토론회 한다 이러니까 별로 이렇게 주목을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출마 선언한 이후로 별로 이렇게 탄력을 못 받는 것 같아가지고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런 그 계산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까 봐서 지금 그럴까 봐서 쌍권부터 시작해서 국힘 지도부가 전부 네. 나서서 지금 저러고 있는 거죠. 근데 당장 우리가 3년 전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 때도 경험을 했고 네. 그 이전에도 선거 때마다 우리가 대통령 후보와 당의 관계를 다 봤잖아요. 어떤 경우에도 당이 이렇게 후보를 정말 무슨 저 손톱 밑에 낀 때만큼도 안 여기는 네. 이런 적은 없었어요. 네. 이런 적은. 아니, 그러니까 이거 해도 좀 너무 심하다 싶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상태에서 김문수 후보가 어제 후보 일정 중단하고 올라왔고 네. 그리고 오늘 저녁에 한덕수랑 만나겠다고 하면서 딱 한마디를 한 거예요. 당 지도부 끼지 마라. 네. 아니 단일화는 후보가 하는 거다. 내가 내 권한 내놓고 내 모든 걸 담보 잡아서 내가 하는 거다. 너는 네. 왜 자꾸 이러고 압박하고 설치냐. 지금 이제 이런 기조인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 뭐 오늘 만나기로 한 이상 네. 지금 결국 이제 시한이 11일을 넘길 거냐 아니냐 이제 이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네. 네. 지금 이 당 지도부가 나서 가지고 총공세를 벌이는 이유는 네. 11일 전에 단일화를 해서 한덕수 후보든 김문수 후보든 2번으로 해가지고 단일 후보로 내세워야 그래야지 이 3자 대결이 되는 상황을 막을 수가 있다. 그리고 한덕수 후보 측은 사실 일단 11일에 후보 등록을 하려면 3억 원도 내야 돼요 또. 그러니까 그 3억 원뿐만 아니라 홍보물 마련하려면 몇십억 네. 들어가는데 후보 기타금. 네, 후보 기타금뿐만 아니라 후보 홍보물 인쇄, 네. 뭐 초안 내고 뭐 이런 것들 하려면 실질적으로 준비하고 들어가는 돈이 들어가는데 지금 한덕수 후보 측에서는 아마 그것 때문에 SOS를 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든 11일 전에만 하면 당으로 들어와서 당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선거를 치를 수가 있는데 무소속 후보로 등록하고 무소속으로 계속 뛰다 보면 뭐 제대로 일정 소화를 할 수가 없다. 네. 지금 한덕수 후보는 캠프도 늘리지 않고 그냥 그야말로 슬림한 예. 캠프로 유지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언제든지 당과 결합해가지고 그 당의 선대위를 끌어안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시간을 끌면 본인한테 승리가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입장이 다른데 제가 볼 때 그래서 오늘 뭐 결정적으로 단일화 안이 나온다거나 네. 그러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홍준표는 만약에 김문수를 교체하려고 한다면 네. 그런 저 주장도 있고 또 그런 루머도 있다. 있습니다. 루머도.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은 내가 경선 때 썼던 내 돈부터 돌려도 이런단 말이에요. 아니 이게 무슨 경선을 통해서 대통령 후보 뽑아놓고 지그들 마음에 안 든다고 교체한단 말이야? 네. 그럼 내 돈 돌려줘. 네. 예, 이 정도로 지금 상황이 좀 심각해져 가고 있어요. 네.
예, 그런 상태에서 후보가 이것도 홍준표가 한 말입니다. 대선 후보를 지냈으니까 하는 거죠. 자진 사퇴 말고는 방법이 없어. 당헌 당규상 무슨 수로 후보를 끌어내려. 네.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일단 시간을 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버티면 이것들이 뭘 어떻게 할 네, 건데? 어떻게 할 거냐. 11일까지 그냥 버텨서 등록하고 하면 끝나는 거다. 이제 그 당 지도부는 당의 추천장에다 도장 안 찍어주겠다. 이제 이렇게 버틸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개판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정치판은 어쨌든 자기가 이기는 것을 그림을 그려서 가는 거니까. 네, 김문수도 지기 위해서 여기까지 올라온 게 아니고 네, 한덕수도 지려고 지금 무소속에 나가 있는 거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김문수, 한덕수, 김문수 모두 어떻게 하면 자기가 단일화해서 이겨서 이재명이를 꺾을 수 있냐라고 하는 그림을 갖고 움직이니까 네, 이 그림이 서로가 안 맞는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네, 그럴 때 이 당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차이를 현실로 인정하고 이게 갈등으로 번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면 되는 거 아니야? 왜 지긋들이 나서서 자꾸 분란을 일으켜? 그러니까 이게 나 참 정말 이해가 안 돼. 11일 그 시한 때문에 그런 거죠. 뭐 이쪽이야 뭐 11일 안에 어떻게든 단일화 시켜가지고 후보 등록을 그러니까 시켜야 된다. 그것도 보세요. 예,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죠. 5월 3일 날 대통령 후보가 됐잖아요. 네, 그러면 대통령 후보가 되면 바로 사무총장부터 자기 사람으로 바꾸잖아요. 네, 그럼 뭐 모든 대선 때 다 그랬어요. 그 사무총장 바꾸고 그리고 당 선대위 구성하고 네. 해서 일단 출범을 시켰으면 벌써 선대위가 3, 4일째 가동 중인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상태에서 후보 단일화를 위한 그 기구도 그 선대위 안에 구성을 해서 협상하면 10일 날까지 단일화가 가능했다고요. 네, 그게 뭐 시간 충분하잖아요. 일주일이면. 근데 이것도 안 해, 저것도 안 해, 사무총장 교체도 안 해. 막 이래 놓으니까 이게 분란이 일어나는 바람에 아무것도 지금 시작 못한 채 여기 한 4일간을 그냥 버려버린 거 아니에요. 네, 그 4일 동안에 김문수는 김문수대로 그 이미지에 상당한 상처를 이미 받았고. 네, 그렇죠. 근데 저 쌍권 저거는 뭐 대통령 후보의 선거에 나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상처 받아봤자 뭐 그거야. 이재명이가 욕 한 번 더 먹는 거랑 비슷해 저것들은.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당이 이 대통령 후보 어렵게 뽑아놓고 그리고 나서 이 후보를 전혀 존중도 하지 않고 관리도 하지 않은 결과가 지금 여기까지 와버렸다. 그런 어떤 그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외부에서 그냥 그 비판하는 목소리로 보면 그런데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그냥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에 바로 응해가지고 네. 날짜 잡아가지고 여론조사 했으면 그건 그냥 한덕수 후보로 가는 거예요. 네. 그 김문수 후보가 자기가 4차 경선에 들러리가 되는 걸 인정하는 꼴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요. 근데 오히려 저는 그런 모양새로 단일화가 되면 절대 못 이긴다고 시너지도 생각해요. 안 생겨. 시너지가 안 생깁니다. 시너지가 그냥 안 생기고. 예정대로 한덕수 됐다 이러고 네, 마는 거지. 한덕수한테 주려고 여태까지 저렇게 시끄럽게 했냐? 오히려 그런 정도 얘기밖에 안 나오게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예측 불가한 데서 관심이 생기고 그렇죠. 관심이 모여야 컨벤션 효과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그 국힘 경선은 그나마 예측 불가하게 끌고 왔어요. 그래요. 처음에 나경원 의원이 아니라 안철수가 되는 것도 예측 불가였고 그 다음에 한동훈 김문수가 남은 거. 홍준표 김문수가 아니라 한동훈 김문수 한동훈이 남아가지고 끝까지 뭐 나름 선전을 했잖아요. 한동훈 후보가. 예. 그래서 7대 3 정도가 나올 줄 알았는데 6대 4도 아니고 56대 44가 나왔으니까 56대 43. 네. 13% 그러니까 차. 상당히 그 근접전을 벌인 거거든요. 그런 것도 국민들의 관심을 끈 그 효과가 있었는데 이번에 사실 한덕수 후보가 되든 김문수 후보가 되든 누가 단일화로 되던 간에 이 예측 불가한 상황을 만들면서 국민들의 마음을 졸이면서 지지층들로 하여금 이 애가 닳게 만들어야 이게 투표장으로 가는 거지. 네. 그렇지 않고 그냥 뻔한 결과로 하고 뻔하게 여론조사 계속 나오고 해가지고는 지금 상황에서는 한덕수든 김문수든 그 이재명과 10% 이상 차이 나는 거는 어떤 여론조사도 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네. 지금 그거는 뭐 명백한 추세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10%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는 건데 지금 그냥
그냥 뻔히 단일화 한덕수로 돼가지고 한덕수 후보 이렇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돌아다녀가지고는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그 10% 차 극복을 못합니다. 그렇죠. 예, 한덕수 후보가 아니라 외부에서 그야말로 대법원에서 날려주지 않는 이상은 예, 그거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나 지금 김문수 후보의 저런 그 단일화의 과정에서 이 약간 난산, 어려움, 그리고 국민들의 예측을 좀 벗어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저는 그래서 저런 그 김문수 후보의 단일화의 과정에서의 어떤 산고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표를 끌어모으는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나쁘지 네, 않다. 나쁘지 않다. 어차피 뭐 단일화는 될 거다. 연출된 것 같지는 않은데. 연출을 하진 않죠.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는 본인이 되고 싶어서 저러는 네.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연출하는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가 나중에 되더라도 이런 과정 없이 단일화가 되면 그러면 오히려 김문수 후보도 지금 가장 약점으로 지목되는 게 중도 확장성 아니에요. 네, 중도 확장성 호남표 이런 얘기들 하는 건데 그런 것도 결국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가져올 그래. 수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예, 마무리 한 말씀 듣겠습니다. 네, 단일화는 결과적으로 되기는 될 거고요. 문제는 이제 단일화 과정에서 얼마나 시너지 효과를 내서 표를 끌어오느냐. 결국 지금 너무나 양극화돼 있어가지고 양쪽으로 모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간에 표가 지금 거의 없습니다. 그 과연 지금 이제 중간 표냐 아니니 그게 아니라 얼마나 자기가 그동안 끌어모았던 지지층 표들이 투표장에 나오게 하느냐 이 싸움이니까 결국은 이제 관심을 대선 끝까지 정말 아슬아슬하게 그 지지층으로 하여금 투표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정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과정에 있어서 그걸 발휘하는 거는 역시 김문수 후보의 정치력이 조금 앞서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단일화는 반드시 될 거니까 너무 그 조급하게 생각하거나 아둥바둥 그러실 건 아니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강펀치 강영석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